일로와 해무. 일로와 여기 앉아. 해무 잡아올게 잠깐만. 얘기 들어. 우르자그 얘기할 거야. 이번 편 우르자그 편입니다. 우르자그가 원래 이름이 우르자그가 아니에요. 풀네임은 우르자그 우드 우라 자후부. 우르자그 우드 우라 자후부. 네.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죠? 약간 퉁퉁퉁퉁 싸후 이런 이름 같은데 진짜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우르자그의 원래 이름은 되게 길어. 우르자그 우드 우라 자후부. 진짜죠? 진짜야. 우르자그 우드 우라 자후부. 너무 기니까 그냥 우르자그. 이 친구의 별명은 녹색 예언가입니다. 딱 봐도 예언가처럼 생겼어요. 주술사지 어떻게 보면은. 데비조크 주술사 해서 번역명으로는 야마노크 무당 이렇게 부르는데, 보시면 약간 해골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고, 이게 우르자그의 전형적인 이제 모습이죠. 또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모습이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게임 안에서도 전투에 들어가면은 막 신들린 것 마냥 춤을 춥니다. 스텝이 진짜 현란합니다. 이게 접신한 게 아니면 이렇게 잘 출 수가 없어. 근데 왜 춤을 추냐? 왜 춤을 출까? 사실 워해머 판타지에 나오는 오크 샤먼이 K-팝 데몬 헌터스랑 비슷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이 샤머니즘 있잖아요. 이게 오크 마법의 원천이에요. 이런 춤과 음악 같은 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K-팝 데몬 헌터스 보면은 마지막에 막 관객들의 힘이 막 모이면서 주인공의 파워가 세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법 같은 장면이. 이게 오크 주술사의 와 마법이랑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오크 샤먼이 주문을 외우잖아. 그러면은 오크들의 어떤 신앙이 모여가지고 오크 모크가 실체화되는 거예요. 현실로다가. 이게 순수한 샤먼의 어떤 마법의 힘이 아니야. 이 주변 오크의 신앙심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와 에너지예요. K-팝 데몬 헌터스 나오는 요 에너지도 와 에너지야. 무튼 그게 오크의 힘이고 와 마법의 힘인 건데, 뭐랄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하려면은 다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크 모크가 초록색으로 엄청 거대하고 어떤 갑옷을 입고 있고 무슨 냄새가 나고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샤먼들이 이제 오크들한테 고크 모크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신앙적인 내용들 해서 약간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 고크랑 모크는 어떤 존재구나, 고크 모크가 엄청 대단한 힘을 내는구나, 요런 거를 심어준 다음에 막 정말 신이 나타난 것처럼 주문을 외우면은 이제 오크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상상력이 발현이 되는 거야. 집단 의식적으로다가. 갑자기 주문을 외우면서 손짓 하면은 넘어지는 거야 갑자기. 탁. 이게 현실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와 마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샤먼이 고쿠의 발을 써. 그러면은 야 고쿠의 발 쓴다 이러면은 오크들이 놀라는 저거 봐, 초록색 보여? 어디? 저게 고쿠야? 나 고쿠의 발 처음 봐. 고쿠의 발이 저렇게 생겼구나. 나도 보인다. 그러면서 갑자기 구체화돼. 그러더니 갑자기 발이 나타나갖고 쿵 하고 내려 찍는 거지. 와, 고쿠의 발 저렇게 생겼구나. 다 같이 이게 동조가 되는 거야. 이게 와 마법이에요. 신박하죠? 이런 식으로 약간 상상이 실체화돼요. 그렇다 보니까 오크들은 샤먼한테 뭐 해코지를 못해. 이 샤먼이 고크 모크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그리고 다른 애들 다 그렇게 믿어요. 해코지 했다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도 근데 사실 목사님이라든가 신부님이라든가 뭐 스님이라든가 어떤 종교의 귀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못하잖아요. 내가 신을 믿지 않더라도 뭐랄까 신이랑 가깝다고 생각을 하잖아. 약간 현실로 치면 그런 거지. 오크 샤먼은 진짜 스님이 막 불경으로 디제잉을 하는 거야.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렇게 하면서 우주에서 부처님 나타나더니 열의 신장을 쓰는 겁니다. 이게 현실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겠어. 바로 그 자리에서 108배 해야지. 그래야 살 수가 있다고. 오크 무당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다 보니까 보통 애들은 주술사한테 찍소리를 못해. 주술사가 뭐 나타났다 뭐 쳐다본다 이러면은 다 무서워해요. 근데 이런 오크들도 있겠죠. 나는 힘이 세니까 주술이 필요 없고 내 무기가 있고 갑옷이 있고 내가 단단하고 근육이 있는데 무슨 마법이 필요하냐. 마법 가로치고 물리 가능한데. 사실 대다수의 오크들이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얘네들 알잖아요. 근자감이 넘치는 친구이더라 보니까 고크 모크 얘기를 무서워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발현이 되는 거를 못 보는 애들도 있고, 고르바드 썰 하면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때리는 게 작전의 전부예요. 얘네들은 마법이 어떻게 구현돼갖고 어떻게 효과가 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무식한데 자존심이 무지하게 세갖고 뭐에 의지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먹어야 돼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모르니까 뭐 고쿠 모쿠 잘 몰라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샤먼처럼 신한테 막 심취해갖고 같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러지 않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오히려 싫어해. 보통 오크들은. 근데 세비지 오크는 달라져. 세비지 오크들 야마노크라고 하죠. 이 야마노크들은 주술에 엄청 의지합니다. 주술이 전부예요. 얘네들 보면은 갑옷 대신에 몸이랑 얼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볼 수가 있어요. 문양 같은 거. 그죠? 이게 마치 팔찌인 것만창 문양을 그려놨어요. 팔찌는 아니지만. 투구 마냥 그려놨어. 여기 팔찌 또 있네, 팔찌. 발에도 이렇게 해놨고. 요게 야마노크란 말이야. 야마노크들이 이제 그림 그려놓은 게 이게 다 동네 샤먼들이 그려준 부적 같은 겁니다. 영험한 효능이 있는 부적이에요. 요걸 그려야 힘도 세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죽을 수가 있어. 물론 죽는 애들도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은 효력이 끝난 거야. 전투에 나가기 전에 새로 그렸어야 했어. 절대 문신의 효력을 의심하시면 안 돼. 게임에서도 이게 물리저항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마노크들 보면은 물리저항 25% 붙어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물리저항이 25% 된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25% 진짜 큰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갑옷을 입는 거랑 진배가 없어요. 문신이 있으면은 똑같이 맞아도 덜 아픕니다. 이 부적의 힘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게 효과가 있겠냐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 이게 진짜 갑옷의 역할을 하겠냐고. 근데 이 효과를 의심하고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신을 그릴 때마다 다 그리면은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확 이렇게 때려가지고 덜 아프다고 할 때가 때리는 거야. 확 때리고 야 아파? 그러면 나 아픈데? 그럼 선 하나 조금 그리고 한 대 더 때려. 야 아파? 이것도 아픈 것 같은데? 야 이래도 아파? 야 이래도 아파?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림 그리면서. 그러면 언젠가는 덜 아프죠. 언젠가 덜 아플 수밖에 없어. 좀 덜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야 살아요. 왜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진짜 덜 아픈 거야. 왜냐? 하도 쳐맞아갖고 내성이 생긴 거야. 그거를 본 옆에 오크들은 와 이거 진짜 효과 있나 보다. 야 너 진짜 덜 아파? 나도 그려줘. 나도 그려줘. 나도 그러니까 덜 아픈 것 같아. 갑자기 집단 최면 효과 또 생겨. 이게 누가 한 명 효과 있다 그러면은 효과 있는 거야. 나도 팔찌 그려줘. 와 이거 효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웃기게 얘기했지만 근데 이럴 수밖에 없긴 해요. 얘네들 무기 들고 있는 거 봐. 여기 이 동네가 자원이 없어요. 돌도끼 들고 다니는 애들한테 너네 갑옷 있으면 갑옷 입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례예요 사실. 얘네들은 금속을 막 주조하고 뭐 갑옷을 만들고 이런 자원이라든가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그리면 덜 아프다 하는데 그거라도 그려야지. 이게 뭐 야마노크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크들은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좀 야만스럽긴 해요. 다른 햄타로서를 들어보면은 갑옷을 입은 오크라고 하더라도 세비지 오크보다 똑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야마노크라고 하면은 그냥 못 살고 옷을 덜 입고 그냥 그림 그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야만적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확실히 일반 오크들이 더 문명화되어 있어. 무슨 얘기냐? 다크랜드라던가 배드랜드에 사는 일반 오크들은 문화적인 걸 배울 기회가 많이 있어요. 인간도 싸울 수 있고 엘프들도 싸울 수 있고 여러 어떤 문명을 가진 애들이랑 싸우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사는구나, 얘네들이 어떻게 입고 다니는구나, 갑옷을 입으면 단단해지는구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있어요. 특히나 또 카오스 드워프 밑에서 노예 일을 했던 다크랜드 쪽 애들은 약간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문명 생활을 했어요. 인턴 사원을 한 30년 정도 하면 일반 사원이 된다. 뭐 부장님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된다. 이런 카오스 드워프 세계의 어떤 사회적인 것들을 학습을 해요. 맞으면서. 그 다음에 또 보이잖아. 얘네들 입은 거 봐. 얘네들이 엄청 대단한 걸 입고 있지 않아요. 근데 드워프 애들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 나도 힘 세지면 부장님처럼 풀플레이트가 뭐 딱 입어가지고 하면 멋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단 말이야, 블레오코들이. 나도 이게 무기 곡괭이 개조한 거 말고 나무 자루로 된 거 말고 금속으로 된 거 멋있는 거 하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무기도 챙기고 갑옷도 챙기고 하면서 약간 문명 생활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도망쳐 나오고 혹은 이게 전파가 되면서 지들끼리 생활할 때도 어느 정도 이런 사회가 구축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스퀴그 아시죠? 통통 튀어다니는 이 그린스킨 스퀴그들, 얘네들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종 자체가 많아요. 게임 안에도 스퀴그들이 종이 엄청 다양해. 보면 영지버섯 같은 게 머리에 나 있는 애들도 있고 거대 스퀴그도 있고 약간 뿔난 스퀴그 같은 것도 있고 엄청 다양해. 얘네들 다 다르게 생겼어요.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하는 짓도 좀 다르거든요. 이걸 자세히
보면 조금 자세히 못생겼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은 전투용 스키구고 비전투용 스키구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요게 헤어 스키구야. 이름이 네, 헤어리 스키구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들은 뭐랄까 머리카락 같이 생긴 스키구인데, 이게 왜 머리카락이냐, 오크들 보면은 상투를 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크들은 원래 대머리거든. 근데 어떻게 상투를 틀고 있을까? 헤어 스키구를 머리에 꽂은 겁니다. 원래 얘네들 머리카락이 안 나요. 근데 인간이나 드워프, 엘프 이런 거 보고 패션 아이템처럼 스키그를 머리에 붙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스키가 다양해. 모발 심은 겁니다, 이거. 이거 한 가닥에 얼마 넣었을까요? 한 가닥에 몇만 원씩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가축용 스키구도 있습니다. 먹는 스키구도 있어요. 식용 스키그. 스키그가 원래 아무거나 잘 먹거든. 막 돌 같은 것도 먹고 뼈도 먹고 가죽, 심지어는 막 배설물 이런 것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똥돼지처럼 축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르는 거야. 게임 하다 보면은 약탈하고 오크들이 빠져나가면은 거기에 이제 똥더미 막 이런 것들 건물이 생기거든. 그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스키그가 없어가지고, 오크 영재에는 스키그 우리가 있어도 거기서 이제 응가를 처리하는데 제 생각이고 아무튼 이렇게 기르단 말이야. 근데 스키그가 맛있대요. 스키그는 닭고기 맛이라고 합니다. 오크들 기준으로 가축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오크들이 직접 기르는 게 아니고 제일 약한 스노틀링, 고블린 이런 애들, 우리 인턴 사원들을 데리고 스키그를 사육시키고 배가 고프면은 그 잡아먹는 거야. 식량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요게 약간 식용 스키 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열심히 기르고 있지? 이게 식용 스키들 요걸로 막 찌르고 소에 쳐갖고 몰고 이러면서 기르는 거예요. 분업을 한 거지. 근데 세비지 오크들은 좀 달라요. 세비지 오크들은 구성이 굉장히 단순해. 뭐 스키그가 잘 안 보여, 그치? 고블린 같은 건 좀 보이는데 얘들 오크들 위주로 돌아다니고 또 약간 산업이 좀 덜 돼 있어. 그렇다 보니까 약한 애들 태어나면은 족족 잡아먹습니다. 스노틀링 같은 거 잡아먹어요. 심지어 세비지 오크끼리도 잡아먹어. 그러니까 보통 오크들이 보기에도 얘들 야만 오크야. 어떻게 같은 오크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 근데 어쩌다가 얘들이 이렇게 됐냐? 여기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만 오크들이 더 야만스럽게 사는 이유. 첫 번째는 정글에 사는 거야. 정글에 살다 보니까 이게 덥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든가 뭐 드워프 같은 걸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동네에 살면은 만나는 거 거의 다 리자드맨이에요, 그치? 이 위에 드워프가 있긴 하지만 소래기가 좀 특이한 케이스고. 아무튼 여기서 인간들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리자드맨들은 오크들이랑 뭐 얘기하고 이럴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만나면 그냥 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운명을 접하기가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역시나 정글이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더운 거야. 날씨가 개 더운 거야.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틀고 싶은데 에어컨도 없고. 농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설정에 있는 얘기예요. 사우스랜드, 러스트리아 이런 데가 진짜 너무 더운 거에 더해가지고 습해. 그래가지고 인간도 안 살고 드워프도 살기가 힘들고 산 위에서만 살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오크들은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개팍한 애들인데 맨날 체감온도 38도 찍고 막 비도 하루에 한 번씩 와갖고 거의 찜통인 상황이야. 근데 선풍기도 없어.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막 짜증나고 막 배고프고. 아마 사람들도 이런 동네에 살면은 야만인으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노스카라고 불러야겠죠. 아무튼 그 매일매일 삼계탕을 먹어도 부족해요, 이런 동네에서는. 그래서 스키그를 키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막 야생 바스틸라돈 이런 거 잔뜩 모여가지고 사냥해야 돼. 목숨을 건 사냥이에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만약에 사냥 실패했다? 그러면 스노틀링, 뭐 고블린 이런 약한 애들 잡아 먹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맛있어 보이고 갑자기 닭고기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점점 지능이 퇴화되고 삶도 좀 단순해지고 그런 거지. 세비지 오크들이 언어가 되게 단순하대요. 생존에 필요한 몇 가지 단어만 사용하고 나머지 단어들 잘 사용 안 해요. 문명 자체가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단어가 많이 필요 없어. 심지어 어떤 세비지 오크들은 사용한 단어가 와 하나래요. 와가 모든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야. 배가 고프다. 와. 화가 난다. 와, 막 이러는 거지. 아무튼 이게 야마노크예요. 지금 우르자그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썰을 풀었는데, 야마노크 부족에서 태어났어요, 우르자그가. 그래서 야마노크를 이해해야지 우르자그의 얘기를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야기가 좀 뭐랄까 조잡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은 원작의 우르자그 이야기가 두 개야. 원래 워리어 판타지 6판이라고 해갖고 2000년도 초에 나온 그런 설정이 있고, 한 10년 뒤에 엔드타임으로 이어지는 워리어 판타지 8탄의 그런 설정이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조금 충돌해갖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합쳐가지고 가져왔어요. 일단
우르자가 먼저 태어난 곳은 어디냐? 사우스랜드 중에서도 지금 우르자그 스타팅이랑 비슷합니다. 보면 야마노크 이렇게 표시돼 있죠. 요 야마노크가 사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생활했단 말이지. 이 부족의 이름이 뭐냐? 본노즈라는 부족이에요. 번역명으로는 콧대뼈, 본노즈. 여기서 평범한 야마노크로 자라다가 어느 날 우르자그가 각성을 합니다. 막 눈이 녹색으로 막 빛나더니 공중에 이렇게 떠올라요. 뭐랄까 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우르자그가.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세비조크들이 엄청 놀랍니다. 와. 해석하면 놀랍다. 네, 이런 뜻이고. 근데 이걸 본 부족장은 좀 나쁜 마음 먹습니다. 이놈이 위즈뱅이라는 놈인데 얘가 그냥 부족장이 아니에요. 야마노크 무당이야. 좀 영악한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르작을 보고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아니 와 소리를 내었어.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이러면서 여봐라 저놈과 저 아이를 당장 죽여라. 이런 거. 왜냐 얘가 자라나면은 100% 자기 자리를 뺏길 것 같거든. 근데 직접 죽일 순 없으니까 껄칙하니까 밑에 부하들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죽이라고. 근데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못 죽여요. 알잖아. 주술적인 거에 되게 심취한 애들이라고. 공주에 둥둥 떠오르고 이런 애를 죽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못하고 정글에다가 버려버립니다. 직접 죽이는 대신에 이제 유기를 한 거지.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이 동네가 굉장히 위험해요. 공룡, 독사, 맹수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오크가 혼자 생존할 수가 없어. 근데 우르자그는 보통 오크가 아니지. 공룡이 막 알아서 피해 다녀. 그리고 야수들이 우르자그를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도 주고 보호도 해줘요. 거의 뭐 타잔처럼 지내. 그리고 이렇게 크는 동안 주술사의 재능이 점점 강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주술을 깨닫습니다. 와 마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애들의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과 이런 거로 인해서 발현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우르자그는 혼자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재능이. 막 녹색 번개 같은 걸 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미래를 본다든가 하면서 정글을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에 2개의 달이 뜹니다. 우리 얘기할 때 많이 나왔던 모르슬리프 그 다음에 요 만슬리프 요 2개의 달을 보고 정신을 잃어요, 우르자가. 그리고 다시 눈을 뜨니까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뭐 마법 적이 없는 이상한 요새에 와 있어요. 평소에 봤던 리자드맨 사원이 아니야. 약간 오크들이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리자드맨의 사원이 아니야. 그래서 우자가 되게 신기해하면서 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보는데 그 안쪽에 뭐 벽이며 기둥이며 온통 이상한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분위기가 되게 으시시해. 근데 오히려 우르자그는 갑자기 익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와본 적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시작해.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가 발을 터뜨려갖고 요새 안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일어나니까 자기 앞에 오래된 해골이 누워있어요. 죽은 지 한참 된 시체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해골이 엄청 화려한 나무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르자가 본능적으로 그 가면을 딱 떼갖고 자기가 써. 마스크 써.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오고 당황해가 벗으려고 하니까 마치 피부에 달라붙은 것 마냥 가면이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냅두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분명히 폐허가 된 요새 안에 들어왔거든. 근데 요새 안쪽이 너무 멀쩡합니다. 마치 누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촛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막 되게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초록색 빛이 모여듭니다. 그러더니 자기랑 비슷한 덩치에 똑같은 가면을 쓴 오크가 나타나서 말하기 시작해요. 우르자그 고크가 모크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너는 한때 그리고 미래의 귀신을 찾아서 그를 여기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You must seek out the once and future kid and bring him here.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영어 교실 나오죠. 여기서 기시 뭐냐? 그 영어 비속어예요. 약간 바부시키 이런 느낌이야. 오크들은 이 단어를 그냥 대명사처럼 씁니다. 그 people 이런 느낌처럼 깃을 써. 그러니까 어차피 너나 나나 적들이나 다 똑같은 바부시키니까 그냥 깃이라고 해도 의미가 통해. 그래서 깃이라고 하면은 어떤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한때 그 놈이었고 미래의 그 놈인 어떤 놈을 찾아가지고 여기로 데려와라.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르자그가 여기로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초록색 사원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진정한 깃은 저 도끼를 뽑아가지고 자신을 증명할 거다 하면서 어떤 돌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진짜 엄청 큰 엄청 거대한 도끼가 박혀있고 그래서 그거를 뽑으려고 하니까 너무 깊게 박혀있어 도저히 안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술사가 그 도끼는 오직 그놈만이 뽑을 수 있다. 네 임무는 그를 여기로 데려오는 거다.
이 지팡이를 가져가라. 도움이 될 거다. 하면서 주술사가 가지고 있던 해골 지팡이를 넘겨받아요. 근데 받자마자 그 녹색 형체가 확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우르작의 모습이 된 거죠. 해골 지팡이, 마스크 다 어떤 수수께끼의 어떤 요새에서 받은 거야. 그리고 임무도 받았어요. 그치? 강력한 도끼를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힘센 놈을 찾아가지고 이 요새로 데리고 오라, 이런 임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정글을 떠났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자기 자신을 버렸던 본노즈 부족입니다. 근데 본노즈 부족 애들도 다 까먹었어요. 제가 누구지? 그리고 그 우르자그도 다 까먹었어요. 여기 오크들이 살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마을로 왔는데 부족장은 우르자그를 또 경계하는 거야. 아까 그 부족장 그 위즈뱅. 딱 봐도 이 우르자그가 예사 코스튬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술사야. 그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주술을 못 쓰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신고해야 돼, 경찰에. 아무튼 이 정도다 보니까 복장이 또 밀릴 것 같거든. 해골 지팡이에 마스크도 쓰고 있다고? 그건 아닌데? 이러면서 자기 천막으로 데리고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야. 누가 가면을 쓰라고 했는가? 또 똑같은 짓을 해. 여봐라, 누구 없느냐? 저놈을 매우 쳐라! 이러니까 우르자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해요. 째려보는데 레이저 광선이 나가. 눈에서. 모크의 시선 아시죠? 모크의 시선이 나가더니 쾅 하고 터져버려. 그 먼지가 딱 가라앉으니까 위즈뱅이 사라져 있고 웬 스키그가 남아있었대. 이 사파를 보면은 스키그가 있어요. 요 스키그가 콧대뼈 본노즈 부족의 무당 걔가 변한 거예요. 게임에도 이게 언급이 돼요. 구분 야수. 한때 무당이었지만 지금은 우르자그의 야수로 변하여 위대한 녹색 예언자의 본보기가 되는 힘을 얻었습니다. 얘가 같이 다니면서 마력 재충전을 올려준대요.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데비드 오크 경찰들이 들어와갖고 우르자그 체포하는 거야. 야 꼼짝마,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르자그가 이제 변명하는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째려봤는데 제가 스키가 됐다. 난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전설의 도끼를 뽑을 수 있는 한때 그리고 미래에 어떤 놈을 찾아가지고 꼭 그 정글에 있는 요새에 데려가라고 고쿠와 모크가 나한테 임무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명이 되겠어요? 납득이 돼? 유헤드 빙빙? 우리 세비지 오크들은 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아니 뭔 소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도끼가 뭐 어쨌다고? 그래서 잡아가는데 사실 우르자그의 이야기가 좀 뒤죽박죽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 이유가 뭐냐? 더 원스 앤 퓨처 깃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원스 앤 퓨처 킹이라고 아서왕 전설에 나오는 겁니다. 아서왕 전설. 그러니까 우르자그의 초반 이야기가 막 치밀한 스토리가 있는 거가 아니고 약간 패러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야기 엉성하죠. 엑스칼리버가 아니고 그냥 X를 뽑는, 킹이 아니라 깃을 찾는 그런 이야기로 바꿔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난잡하다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그 워리어 판타 6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약간 개연성도 떨어지고 수습도 안 돼서 그런지 나중에 나오는 8판에서는 앞부분을 잘라버렸어. 우르자그가 샤먼을 그냥 스키그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호스를 스키그로 바꾸고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하니까 야마노크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우르자그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르자그가 막 어딜 만져 이러다가 갑자기 초록색으로 빛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공연을 시작합니다. 자, 잘 들어라. 먼 옛날 본노드 부족은 이 땅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도마뱀 놈들에게 쫓겨났고 도마뱀들이 부서진 우상의 피라미드를 짓는 동안 본노드 부족은 아무것도 못했지. 그 후로 부족은 저주받았다. 저주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제 그 저주를 끝낼 때가 왔다. 나와 같이 싸우자. 고크모크가 함께 하신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밥 먹으러 왔다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와 해가지고 이거 아시죠? 이거 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걸로 야마노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리자드맨 도시를 점령해버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세웁니다. 이게 게임에도 나와. 꽃대뼈 우상. 이 우상들은 냉혈족의 무너진 도시 피라미드에서 가져온 잔해로 만들었으며 꽃대뼈 부족을 굽어보면서 조용한 앵마기 역할을 해줍니다. 저주를 막는 역할을 해준대. 이게 세비지 오크들을 다 모아가지고 리자드맨들 쫓아낸 거지. 원래 세비지 오크들이 여기 살았었는데 리자드맨들이 사원직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공격해갖고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고 무당이 된 거죠. 지도자가 된 건데 우르자그는 멈출 수도 있지만 멈추지 않아요. 더 대단한 어떤 놈을 찾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번에 윗동네로 가요. 윗동네로 가는데 요 사막에도 오크 부족이 있어요. 스파티드 스컬, 점박이 해골 이란 부족인데 이 근처에 언데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크들이 힘들었단 말이지. 뱀파이어 오염도가 있어가지고 활동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르자그가 여기 딱 와서 아 뱀파이어 오염도를 낮추는 고크모크의 도호템을 만들어가겠다. 이것도 게임이 나옵니다. 게임에 이런 게 들어있다니까? 이거 패치됐어요. 그치? 범박이 해골 부족은 수많은 문양을 새긴 토템으로 자신들의 땅을 더럽히는 죽음의 부패로부터 부족원들을 보호합니다.
이게 우르자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박이 해골 부족에서 윗동네에 오크들이 많더라. 배드랜드가 오크 핫플레스야. 또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배드랜드에 도착하는데 우르자가 여기 와보니까 완전 별천지인 거예요. 뭐야 이거, 얘네들 왜 이렇게 잘 살아? 살다 이런 걸 처음 봐. 오크들만 있는 것도 아니야. 없는 게 없어. 스노틀링이 조그만 것들이 수레 같은 거 타고 다니고 난리가 나. 근데 이 동네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보니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겠어요? 퀴즈. 여기서 우르자그가 이거 없네 라고 생각한 게 뭘까? 얘네들은 희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배드랜드 오크들은 오크의 신 고크 모크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왜 싸우는지, 왜 사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오크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 거야. 좀 아이러니하지만 야만 오크들의 시점에서는 배드랜드 오크들이 더 야만스러운 거예요. 아니 너네들은 고크 모크도 뭐냐? 야 너네들은 왜 살아? 너희들은 삶의 이유가 뭐야? 우리는 명확해. 고크모크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르자가 어떤 짓을 하냐? 배드랜드에 아주 거대한 고크모크 우상을 만들어줘요. 이게 우리들의 뿌리다. 우리도 지켜보는 신들이 있다. 이걸 딱 알려주는 거지. 물론 좀 춤도 췄겠지. 그냥 고크모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고크모크 하면서 골든 이런 것도 했겠지. 그래서 부족장이 수고했다고 행사비로 특상품을 주는데 그게 멧돼지. 이 부족이 멧돼지가 엄청 유명해. 얼마나 유명하면은 이 부족의 이름이 무쇠돼지 부족입니다. 가장 크고 거대한 멧돼지를 원한다면 무쇠돼지 부족을 찾아가세요. 네. 이 게임이 나옵니다. 랜드마크로. 가장 크고 거대한 멧돼지 살려면은 여기로 와야 돼. 그리고 이게 우르자그가 타고 다니는 멧돼지 스플린 리파 이런 멧돼지인데 거의 멧돼지계의 페라리야. 엄청 튼튼한 멧돼지. 잘 보면은 이 우르자그가 자기랑 비슷하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해줬어요. 이쁘죠? 요런 문양 같은 거. 우르자가 좋아하는 색이지. 귀여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르자그가 어떤 종교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다니다 보니까 녹색 예언가라는 별명이 붙어요. 녹색이고 약간 미래 보는 역할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르자그는 역시나 멈춰있지 않습니다. 다른 오크들이 있는 곳을 계속 이동해. 미래의 그 어떤 놈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다니다가 엔드타임 시점까지 와갖고 그 후보를 찾아냅니다. 첫 번째 후보. 한때 어떤 놈. 8봉우리의 왕이었다가 지금은 왕자에서 밀려났지만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빅보스. 나중에 또 어떤 놈이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놈이라 볼 수 있는 그린스킨 최고의 유방주. 부딪히는 족족 다 죽여버리는 최고의 보스. 그림고. 이 두 명의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한때 그리고 미래의 놈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위상을 가진 놈이거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군주 두 명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을 둘 다 돌에 도끼가 박혀있는 그 남쪽 멀리까지 데려가기에는 이게 안 먹히지. 우르자그가 야 스카스닉 그림고 우리 밑에 갈래 이러면은 얘네들이 콧방귀가 끼겠냐고. 얘네들이 무슨 이너맨과 조개소녀 이런 것도 아니고 우르자그가 스카스닉한테 이런 얘기 꺼내면은 그냥 둘로 갈라져요. 말을 못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냐, 우르자그 자체도 확실치가 않아. 왜냐면은 그때 녹색 예언가가 마치 한 명인 것처럼 얘기했거든. 한때 그리고 미래의 깃을 찾아라. 그 다음에 Bring him here라고 했잖아요. Bring them here가 아니고 Bring them here면은 얘 두 명 어떻게 데리고 가면 돼. 근데 Bring him이라고 했잖아요. 그 둘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둘 중에 누구 데려가야 되지?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스카스니 그림고도 고크모크랑 좀 비슷합니다. 서로 혼동되는 존재. 이 둘의 약간 막상막하인 상황. 누구는 교활하고 누구는 강력한데 누구는 교활해서 강력하고 누구는 너무 강력해서 그 자체가 교활해. 이게 고크모크의 얘기거든요. 이 둘이 쌍둥이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고크모크의 어떤 정의야. 그래서 오크들도 잘 몰라요. 샤먼들도 고크모크 이러면은 다 그냥 엄청 강력한 그런 거로 생각하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켜보기로 해요. 고크와 모크의 선택받은 자로 스카스닉이랑 그림고를 딱 지정하고 같이 다니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야. 미래에 누가 최고의 보스가 될까? 미래의 보스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림고를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스카스닉은 활봉산에 계속 묶여있어요. 그리고 그림고는 이때쯤에 완전 역대급의 와를 일으킵니다. 같은 그린스킨은 물론이고 오고킹덤, 케세이, 카오스 더프까지 다 박살내고 다녀요. 그림고 썰에 나오죠. 그리고 이때 활약한 게 그림고어랑
골크팝, 그리고 그림고의 오른팔 보르것, 이 세 명이 활약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보조한 게 우르자그예요. 근데 우르자그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얘네들이 어떻게 싸우냐면은 먼저 보병들을 위에다가 고쿠의 발을 날리는 거야. 고쿠의 발을 날리고 뭐 두뇌 폭발 이런 거 써갖고 적들을 분쇄를 시켜. 그래서 팡 하고 그 전열이 부서지면은 그때 우리 3대장들 그 다음에 블랙호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데 그림고어는 이 전술의 아주 핵심이지만 저도 우르자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골그팍이랑 취급이 비슷해요. 너무 쓸모가 많아서 살려준다. 딱 그 정도야. 내가 기분이 나빠서 죽이고 싶은데 잘 싸우니까 살려는 드릴게. 이 정도야. 아니 골그팍은 그렇다 쳐. 얘는 밥이랑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장의 입장에서는 밉상이죠. 근데 우르자그는 같은 오크잖아요. 그치? 그리고 고크 모크의 뭐 초준이다 이러면서 그림고를 겁나 칭찬해줬는데 왜 우르자그를 싫어할까? 이 얘기가 그 엔드타임 소설에 나오는데 우르자그가 말버릇이 안 좋아. 얘가 세비조크다 보니까 문명가 덜 돼가지고 반말을 겁나 많이 해. 예를 들면은 그림고가 우르자그한테 야 이놈아 뒤에 가서 발 그거 써 이러면은 우르자그가 알았어 보스 일해야 되는데 응 알았어 이놈아 이러는 거야. 응 알았어 이놈아. 아니 우르자그 나는 보스잖아. 보스라고 불러야지. 나를 기시라고 부르면 어떡하냐. 너 죽고 싶지 않으면은 나를 보스라고 불러라. 알았냐? 그러면 알았어 보스 놈아. 그림고한테 대놓고 말대꾸를 해요. 그러니까 그림고 입장에서는 잡아 죽일 수도 없고 그냥 우르자그랑 말을 안 해버립니다. 애는 착해. 맞아. 얘가 좀 말법이 들어서 그렇지 발을 쓰다 그러면 발도 잘 하고. 근데 우르자그도 우르자그 입장에서 그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우르자그한테 그림고어는 예언에 나온 그놈이에요. 녹색 주술사가 얘기했던 진짜 괴물같이 센 놈. 하필 무기도 도끼를 들고 있는 그놈.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는 기시인 거야. 아까 얘기했던 원쌤 퓨처 기시라고. 계속 기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전투까지 옵니다. 그림고 부대가 아카온을 만나가지고 아카온이랑 그림고가 1대1을 하게 되죠. 엄청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그림고가 또 활약을 합니다. 그치? 그림고가 슈퍼 돌대가리여가지고 박치기를 딱 하니까 아카온 맞박에 있는 요 유물 슈라인의 룬 요게 이제 빠개져갖고 아카온이 빡쳐가지고 이러면서 자기 무기인 왕의 살해자에 깃들여 있는 악마를 해방시켜요. 빡쳐가지고 그걸 해방시켜가지고 그림고 목을 딱 베버려. 근데 여기서 그림고가 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도끼가 망가진 거야. 도끼가 망가져갖고 그림고가 이걸 막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죽게 됐는데 그림고가 만약에 좀 더 튼튼하고 좋은 도끼가 있었다면은 이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맞다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정말 전설의 도끼. 돌에 박혀도 끄떡없는 그 정도 수준의 도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더라? 우르자가 발견했던 바로 그 도끼 같은 거. 그때 녹색 주술사가 데려오려고 했던 놈이 진짜 그림고였던 거야. 그림고였구나. 이때 확신을 딱 해. 이런 장면을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제 창작이에요. 이때 우르자그는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야. 저놈한테 그 도끼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도끼가 저놈 거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저 깃을 데리고 왔었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또 우르자가 정신을 잃어. 딱 깨는데 자기가 부상을 입고 웬 폐허가 된 요새에 와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온 거지? 그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먼저 후회가 막 밀려옵니다. 내가 이놈을 조금만 더 빨리 만나가지고 도끼를 뽑게 했다면은 그 시커먼 놈한테 지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한참 막 우울해하고 있는데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와 있는 이곳이 어렸을 때 봤던 그 요새랑 너무 똑같아. 이 낡은 모습이며 구조며 다 비슷해요. 근데 딱 한 가지 벽에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우르자그가 어떻게 하냐? 물감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상처를 눌러가지고 손을 피범벅으로 만든 다음에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기랑 같이 리자드맨을 물리쳤던 호테뼈 부족 그림, 언데드들이랑 같이 싸웠던 점박이 해골 부족, 그다음 멧돼지를 선물해줬던 무쇠돼지 부족 그림, 그림고의 그림, 아는 부족들 다 그리는 거야. 그러다가 날이 저물게 돼요. 정신없이 막 성별 그림 그리다가 우르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요새 안에 누워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 두 개의 달이 동시에 떠서 어떤 마법적인 힘으로 우르자그가 초록색으로 빛나면서 사라져요. 과거로 간 거지. 그때 만났던 초록색 주술자가 우르자그인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그림고 찾으러 가야 된다고. 야, 그림고가 진짜 그 깃이야. 근데 그림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이름이 뭐였지? 계속 그림고가 야, 나 보스라 불러, 야, 그림고라 불러 이렇게 얘기해도 알겠어 이놈아 이렇게만 불렀다 보니까
까먹어버린 거 그림고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죠. 한때, 그러니까 내가 봤던 그 그림고, 그리고 미래에 네가 보게 될 그림고, 그 놈을 여기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자그 입장에서는 완전 완벽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시간여행 하다 보니까 말이 뒤죽박죽이 된 거야. 한때, 그리고 미래에 어떤 놈을 맞긴 맞아, 걔가. 근데 지금 과거의 우자그 입장에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그 운명을 반복하게 된 거지. 이렇게 과거의 우자그도 또 똑같이 망설일 테니까 이런 타임루프가 만들어지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것도 능지 이슈 때문에 우자그의 모험이 수없이 반복되는 거지. 그놈 이렇게 하다가 계속 전달을 못 해주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전달될 거야, 그지? 언젠가는 그린 스킨이 카오스를 무찌르고 세상을 구하는 미래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그림고를 데리고 와갖고. 물론 그러면은 타임 패러독스가 발생하긴 하죠. 근데 그건 고크모크가 알아서 하겠지.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우자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스토리가 계속 스차에 나왔지만 게임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자그가 세비지 오크 데리고 와 일으키는 바로 그 시점부터 게임 시작이 돼요. 이 캠페인 목표를 보면은 단기 승리 목표에 이렇게 꽃대표 우상, 허문나무 토템, 무쇠 우리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북쪽으로 가면서 우자그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틱탁토 잡으면서 온노즈 부족이랑 같이 정글 재패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전박의 해골 부족이랑 언데드 잡고, 그 다음에 배드랜드에서 고크와 모크 우상 세우고, 할 때쯤 되면은 레오페 갖고 멧돼지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게 다 게임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배드랜드 지나서 다크랜드쯤 오면은 이제 그림고가 카우스도프 때리고 있을 거거든. 여기서 그림고 만나는데 햄타로 기준으로도 전설 도끼를 뽑으러 가는 건 조금 망한 것 같죠? 100 한 40톤은 될까? 그림고 만나려면은. 그래도 게임이니까 우리가 직접 아카온 대가리를 부시러 가면 됩니다. 세비지 오크의 무서움을 보여주면 된다고. 게임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얘기 잘 들으셨어요? 가자. 뭐야, 왜 뒤돌아 있었어? 언제 뒤돌았대 또? 제가 시끄럽게 떠들어가고 그런가 봐요.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